작년 1년 사이에 리튬 가격이 5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칠레가 44%, 920만 톤이 칠레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칠레사무소 이희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2020년 칠레 민간지원센터를 개소하여서 우리 기업들이 칠레나 중남미 지역에 자원 진출을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쉽게 확보할 수 없는 분석 자료를 제공해드린다든가 혹은 원료 광물을 구매를 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싶을 때 지원센터가 구축해 있는 광업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튬이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 광물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에 비해서 리튬의 공급은 훨씬 더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작년 1년 사이에 리튬 가격이 5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 셀 배터리 공장은 자금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쉽게 정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리튬 강산 개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튬 강산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먼저 탐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공 처리 등 다양한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탐사에서부터 생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만 우리 배터리 3사 업체들이 셀 공장 확장 발표를 10조 이상이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공급이 점점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칠레는 부존량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년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부존량이 8,6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중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 3개 국가가 포함되는데요. 이들 3개 국가가 전체 부존량의 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2,100만 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칠레가 44%, 920만 톤이 칠레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매장 국가 1위가 칠레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호주라든가 중국, 아르헨티나 등 국가들이 있고요. 생산량에서 본다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칠레에서는 탄산 리튬을 기준으로 12만 5천 톤의 리튬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2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실제 2016년 이전까지는 칠레가 생산 1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리튬 시장이 화랑을 띠고 공급이 부족해지자 급격하게 이제 광산들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위가 호주, 그 다음 이어서 칠레가 2위인데 주요 생산 국가로는 호주,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이들 4개 국가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5%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중에 한 곳이라도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칠레는 18개의 염호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그 염수층에서 펌핑을 해서 그 염수를 증발해서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18개의 염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매장량이 많고 그리고 불순물이 적어서 품위가 좋고 증발량이 많아서 가장 양호한 염호로는 아타카마 염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증발량이 왜 중요하냐? 염수로부터 추출하는 리튬은 염호를 펌핑을 해서 자연 상태에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증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농축액을 가지고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품위가 좋고 양호한 아타카마 염호에서 제일 먼저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아타카마 염호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타카마 염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냐? 칠레 SQM과 그리고 미국계의 회사인 알베말이 있습니다. 이들 2개 업체에서 칠레 전 생산량을 커버를 하는데요.
SQM이 생산량의 58%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베말이 42%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산 리튬이다, 수산화 리튬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산 리튬이 칠레에서 주로 생산되는 리튬 제품입니다. 탄산 리튬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수산화 리튬이 9,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량 황산 리튬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탄산 리튬도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수산화 리튬도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탄산 리튬을 90% 수입을 하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81%, 나머지 14%를 칠레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칠레가 우리 리튬 수입국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예, 칠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위 생산국을 유지를 하다가 2위로 떨어졌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생산량의 1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지금 좀 애가 달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신규로 마리꾼과 요모를 개발하자. 현재까지는 아타카마 요모만 개발했는데 마리꾼과 요모에서 신규로 개발을 추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코델코와 그다음 민간 기업들과 함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벽이라고 하면 칠레가 1979년에 리튬을 전략자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함부로 리튬을 개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이후에 설정된 광고에 대해서는 리튬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정부와 리튬 특별 운영 계약인 세오를 체결을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리튬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려 그러면 반드시 국가원자력위원회인 세첸의 할당량을 허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기본으로 충족되어야지만 리튬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세오를 가진 업체들은 사실 많지가 않고 할당량 또한 1980년부터 지금까지 9건에 대해서만 할당량이 지금 허가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연 리튬을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칠레는 광업법이 이제 구광업법, 신광업법, 1932년에 구광업법과 83년에 신광업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구광업법 하에서 설정된 광구의 경우에는 마음껏 어떤 광종이든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구광구를 가지고 있는 운영사다 혹은 광업권자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첸 할당량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그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요. 정부가 세오를 통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세오를 입찰을 했었어요. 현재까지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12년에 공개 입찰을 한번 했었었고 세오를, 그 다음 21년 작년이죠. 또 한 번 공개 입찰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 두 개 공개 입찰의 결과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둘 다 좋지 못합니다. 12년도에 공개 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SQM이었는데, 그때 낙찰자가 입찰 자격 요건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비 때문에 결국에는 낙찰이 무효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계속 이제 세월 입찰이 없다가 작년에 이제 입찰을 어떤 식으로 보면 좀 급박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입찰에 대한 논란이 조금 많았었고요. 낙찰자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비아디와 칠레의 에라스루스 그룹 계열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요 낙찰 업체들이 세월을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잡음 혹은 뭐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서 현재는 입찰 절차 자체가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이제 보리치 정권이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보리치 정권 이 자체에서 이 입찰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세월 체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불확실성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리치 신임 대통령의 공약 중에 리튬 공사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리튬 공사가 실제로 신설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 업체들의 입지가 아주 좁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도 어려워지겠죠. 그냥 칠레 정부는 리튬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를 원하고 그로부터 수익도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얼마나 현실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업체로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타카마 요모는 그 꼬르포거 강화권자고요. SQN과 알베말이 임대 계약과 각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데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지금 84년 이후 그다음 96년 이후로 이렇게 쭉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생산 체계가 굳건해져서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꾼과 요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 개발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마리꾼과 요모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델코가 정부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아서 당신들이 이쪽에서 마리꾼과 요모에서 한번 개발이 가능한지를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프로젝트를 개발해라라는 이제 업무 지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코델코가 올 2월부터 이제 정말로 개발이 타당한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조사가 12월에 이제 완료가 될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다른 두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개 프로젝트는 아주 어드밴스드, 하나는 건설 단계에 막 진입을 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FS 단계. 둘 다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이 된다 그러면 막 이제 스타트를 할 그런 프로젝트들이죠. 이 프로젝트들이 만약에 생산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코델코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현재 아까 생산량이 12만 5천 톤, 그리고 2022년이나 3년 되면 신설이나 확장으로 한 30만 톤 이상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업테이크를 이제 목적으로 신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델코가 진행하는 그 조사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12월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미리 좀 코델코와 네트워크를 좀 쌓으면서 실제 개발이 시작될 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튬 개발에 외자 투자 유치를 정책적으로 막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FS 단계라든가 건설 단계에 많이 어드밴스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이라든가 캐나다, 유럽, 호주 너무 많은 업체들이 선점을 해 있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만약 아르헨티나에 요모를 진출하고 싶다 이러면 개발 시기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나마 이제 탐사 단계에 있는 똘똘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간지원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정보 수집의 어려움 혹은 투자 사업 발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